안녕하세요. 달빛따라 유진쌤입니다. 유진쌤 책책책 오늘은 살아난다면 살아난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고학년 친구들 읽기에 적당하고 친구들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에서 선생님 이 책을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책을 고를 때 작가의 말을 선생님이 읽어보게 되는데요. 선생님도 사실 그 작가의 말을 읽고서 이 책을 읽어볼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죽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 작가님의 말씀처럼 작가님도 처음에는 자기가 이런 내용의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굳이 왜 아이들한테 그런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니?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꼭 하고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구상하고 집필하다 보니 결국에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읽으면서 그 부분에 동의를 했고, 책은 무거워 보이고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말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결국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명의 친구가 나와요. 형우와 근호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12살 5학년 친구들로 나와요. 한 명은 심장병을 갖고 있는 친구고 한 명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로 둘 다 이제 중환자실에 머무르게 되는 친구들입니다. 선생님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개되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근호가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고 근호는 넋이 몸에서 빠져나와요. 근데 그런 말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들 알죠? 뭔가 이승에서 원한이 깊은 사람들은 그것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근호도 무슨 원망이 있어서인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떠다닙니다. 또 자기 몸을 보고 놀라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돼요. 이제 그 할머니는 그런 이제 어떤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그 영혼과 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특별한 힘을 가진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는 사실 자기가 그렇게 귀신이 보인다는 게 평생 자기의 어떤 죄였고 자기 삶을 짓누르는 아주 무거운 짐이어서 굉장히 삶을 괴롭게 살다가 병원에 와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지 않지만 자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싫어서. 그래서 이제 근호를 만나게 되고 근호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근호를 안타깝게 여기고 선생님이 이제 읽으면서도 느꼈던 거는 도대체 이 12살 5학년짜리가 어떤 근심이 있어서 저렇게 떠나지 못하고 무슨 원한이 있길래 저렇게 혼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알았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작가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딱 하시거든요. 선생님이 또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동우라는 친구가 나와요. 동우는 그 심장병, 아픈 심장을 가진 형우, 그 형의 동생인데 동우와 형우의 아빠는 자세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도 조금 안 좋은 행동을 하셨고 그런 기억을 형우는 갖고 있기 때문에 아빠를 전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동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우는 늘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에 대한 물론 안 좋은 기억도 있지만 분명히 좋은 기억이 동우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우는 늘 아빠 이야기를 하고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해요. 선생님은 사실 그 동우라는 친구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뭐 잘못된 행동을 하는 부모님을 가진 친구들이 그 부모님을 원망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동우 친구를 보면서 그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동우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이 책에서 좀 불어넣는 역할이 좀 선생님 좀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좀 어두침침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정말 밝고 건강한 친구가 내뿜는 에너지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이야기책이 그렇지만 이야기책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을 풀어낼 것인가, 어떻게 이게 잘 해소가 될 것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선생님이 읽는 내내 어떻게 도대체 근호와 형우 사이에 그 매듭이야 사실 할머니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연결이 되겠지만
모든 부모님이 그렇겠지만 근호의 엄마는 근호의 뇌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근호를 이제 보내주자라고 하는 거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고 엄마는 정말 막 온 집안의 물건을 부숴 던지고 막 할 정도로 굉장히 분노의 상태로 가득 차 있는데 도대체 이 엄마를 어떻게 설득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지? 선생님 그런 부분도 참 궁금했고 이 작가님이 그걸 풀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아,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는구나. 이것까지 얘기를 하면 너무 책을 읽는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꼭 직접 읽으면서 알았으면 좋겠고요. 결국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제목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살아난다면 살아난다. 뇌사인 친구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은 선생님 이 정도 얘기하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 이식으로 친구가 살아나게 되는 거겠죠. 장기 이식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책이었고 또 우리가 그 작가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그 장기 이식에 관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근호가 왜 그거를 해소하지 못했는지 그 어린 아이가 무엇을 해소하지 못해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지 결국에는 근호가 다시 살아난다면 자기는 어떻게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은 즉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그 다음에 나의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걸 선생님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뭐 장기 이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유니쌤의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